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연일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있고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온리 아메리카입니다. 오직 미국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국 좋은 쪽으로만 가겠다라는 게 일단 트럼프 당선인과 향후 펼쳐지게 될 트럼프 내각 행정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선반영되는데요. 이게 좀 과도하죠. 그런데 일기 때 트럼프를 겪어봤던 그 경험을 되살려본 결과 이 사람이 이제 말한 것이 좀 과장되거나 큰 그림을 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리저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나 다 이뤄냅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은 이뤄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또 미국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좀 믿음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기 때와는 다르게 또 한 명의 영혼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네. 트럼프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또 한 명이 두 명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온리 아메리카, 미국 증시 또 미국의 뭐 러셀 지수부터 오히려 중소형 기업보다 다 좋고요. 특히 테슬라 쪽 라인들만 좋고 달러만 좋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뭐 좋다고는 해도 그럼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거냐 아니면 업종별로 좀 희비는 엇갈리는 거냐 네. 궁금합니다. 뭐 희비는 엇갈리겠죠. 네. 하고 또 그러나 그게 길게 보면 네. 한번 시세 나고 쉬어가면 다른 뭐 기업이 시세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순환매, 상승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형적으로 완전히 트럼프 랠리로 차별화가 되고 있지만 미국은 시장 자체가 트럼프 랠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좀 오르는 쪽 라인들 보면 네. 테슬라가 이끄는 더 정확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쪽 라인들이 좋습니다. 뭐 자율주행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우주항공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쪽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세 폭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의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 미국 쪽에 뭐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12월 뭐 산타랠리로 간다라는 쪽도 있고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전망이 무의미합니까? 지금? 아니 그게 네. 무의미한 네. 정확한 표현이 전망이 좀 무의미하죠. 뭐 우리가 과열이라는 표현 또 좀 뭐 명망이 있는 전문가, 학식 있는 전문가분들이 아직은 모르는데 뭐 기대가 과도하다 이런 표현도 좀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말은 그렇게 트럼프가 하지만 나중에 상황 봐서 조율할 것이다. 뭐 여러 이야기는 하지만 시장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듣지 않고요. 딱 트럼프의 워딩 자체, 이어지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와 워딩 자체만 믿고 그냥 배팅하고 거기만 오른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이따 코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장중에 88,000도 넘고요. 지금 우리 원화로는 1억 2천만 원, 1억 가네 못 가네로 싸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또 일론 머스크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네. 시기별로 1차 변곡은 역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거든요. 그때가 하나의 큰 기간적으로는 한 번의 변곡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전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거침없는 행보들, 말 이런 것들이 현실화도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 팀에서의 반격도 아직 안 온 건데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랠리,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끄는 이 모든 시장에 대한 흐름의 하나의 이제 흠이 좀 나려고 하면 이들이 뭘 하나를 던졌을 때 상대 쪽에서의 반항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갈등 국면으로 갈 때가 저는 이런 기대와 믿음이 꺾일 때라고 보거든요. 가령 이제 막 관세 폭탄 던진다라고 하면 중국이 벌벌 떨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트럼프, 라스트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미국의 농산물을 끊는다든가 히토류를 보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저는 지금 이런 과도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이 트럼프 랠리에 일종의 한번 휴지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뭘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상대팀도 뭘 보복을 못하죠. 그냥 떨고만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대 승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뭐 엄청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예. 선거 이제 끝나면서 우세하다 이때부터 5거래일간 지금 테슬라 주가가 40%가 올랐고요. 5거래일 동안에. 그래서 다시 주가는 380달러까지 올라왔고 이제 세간에서는 다시 400달러 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그 플로리다에 마라라고 자택에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상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트럼프의 가족처럼 같이 밥도 먹고요. 그 사진에도 막 같이 나오고 같이 그랬잖아요. 사진 찍고 예. 그 트럼프 당선인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통화할 때 트럼프가 통화를 하다가 그 전화기를 갑자기 머스크한테 주면니까 뭐 머스크가 받고 그걸 또 젤렌스키는 우리 전쟁 때 그 스페이스X 위성 스페이스X 쓰게 해줘서 스타쉽 링크 쓰게 해줘서 고맙다 스타링크. 그래 뭐 마치 무슨 머스크가 뭐 내각에 들어간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두 명의 인물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온통 이들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머스크를 정부효율위원회 네. 여기에 수장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대한 연방 정부를 좀 효율화시키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수장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가 예전에 그 트위터 지금 X죠. X죠. 예. 네. 이거 인수할 때 구조조정 엄청 세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엄청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네. 아마 정부 효율위원회 네. 혹은 정부 효율성위원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맡길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난 빚더미에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재정 지출 삭감, 쓸데없는 부분에 쓰는 돈들은 다 갈라치기 하는 역할을 하나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규제 철폐입니다. 이 모든 칼자루를 일론 머스크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일론 머스크는 사람 자르고 구조조정하는 거, 인력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 뭐 지출 구조조정도 달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자기가 그 얘기 나오니까 자기가 위원장 되면 지금 미 예산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자기가 아끼겠다. 그거 없어도 될 정도로 이 지출의 효율화를, 재정의 효율화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것이 이제 공무원들, 미국 공무원들 구조조정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규제 철폐해서는, 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랑 좀 다른 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 사업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규제 철폐하면 자기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규제 철폐하면은 반칙이다,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텐데 미국 사회는 조금 그런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되면은 무슨 거 철폐할까? 자기 사업 위주로 철폐하겠지? 그럼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좀 묶여 있는 거 싹 다 철폐하겠지? 로봇 관련한 거 철폐하겠지? 우주항공 부분 철폐하겠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쪽의 사업들에 대해서 돈들이 먼저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키워드에 뭐래도 하나 밥숟가락을 올려놔야지 오르죠. 이거가 아니면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3개월 뒤에 잘 될 것 같아. 뭐 성장성이 충분해. 그건 그냥 한 5%, 6%씩 그냥 급락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그 효율성 위원회를 맡게 되면 굉장히 또 큰 발빠른 행보를 머스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비트코인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올해 안에 10만 달러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20만 달러 리포트가 오늘 밤감에 20만입니까? 굉장히 많이 10만이 나왔습니다. 아니고. 올해 안이 아니고요. 네, 이제 네. 내년까지 해서 20만 달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일기 때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암호화폐는 그러게요. 사기다. 그러다가 예. 완전히 이제 생각의 전환을 또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놓고 이 코인 카페나 이런 데에서는 융통성이 있다.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바꾼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제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갖고 있는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연준도 오랫동안 해왔죠. 그럼 이제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발행은 당연히 이제 연준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식은 지금의 코인 방식일지 아니면은 뭐 과거에 뭐 금본위처럼 뭐를 대용물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행할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야기는 있지만 네. 확실한 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와요. 중국도 디지털 위안이 있고 당연히 중국 인민은행이 그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 CBDC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느냐? 종이 달러, 이 달러를 그냥 가자. 그러면은 앞으로 민간 쪽에 AI든 뭐 메타버스든 거기에 필요한 디지털 커런시는 뭘로 하느냐? 그거 비트코인 갖다 써라. 그러니까 양대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 세력들이 이루려고 막 작업해 왔던 CBDC로 가야 되는데 트럼프는 CBDC는 안 가. 그리고 나머지 쪽에 코인 필요해.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쪽 갖다 써. 그러니까 역행하는 모습들. 이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기후 위기는 사기다. 그래서 신재생들 다 커트하고 파리 기후 협정 바로 행정 명령으로 탈퇴하고 네. 석유 시대 가고 LPG, LNG 이 좋은 걸 왜 안 쓰냐. 이제 되돌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존의 이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뭐 메이저 세력들, 메이저 기득권 자본 세력이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트럼프를 그냥 보고는 있지만 과연 트럼프가 더 강력하게 석유 시대로 회귀하고 뭐 신재생 태양광 풍력 싹 다 버리고 코인도 비트코인도 장려하고 아예 이런 쪽에 이쪽 민간 섹터의 코인들은 장려하고 CBDC는 안 갈 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그 자본 세력은 트럼프를 또 어떻게 대항할지. 그러니까 이게 터져야만 하고 그 승부를 볼 때가 저는 이 트럼프 랠리가 한번 휴식이 되고 하나의 큰 이제 반전이 나오게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역행자, 흐름 속을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네. 한 번은 저는 큰 충돌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요. 네, 엄청 올라요. 맞습니다. 어때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1,403원까지 장중에 가는 걸 보고 왔고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만? 왜 우리 한국 경제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폭탄을 던지고 칩스법을 다시 트럼프식으로 바꾸고 IRA 법안을 폐지하던 수정하던 그 하나의 최대 피해국은 그 산업에 있는 국가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칩스법, 반도체법에서 미국의 공장 짓고 보조금 받으려고 했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것도 우리가 왜 보조금을 주냐. 트럼프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땅 파서 공장 짓고 있다가 보조금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이 한 8조 9천억 되거든요. 뭐 미리 서명을 해서 끝내겠다. 해도요 다시 트럼프가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빨리 처리한다는 그게 절대 호재로 지금 삼성전자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IRA 법안도 폐지하겠어. 뭐 그런데 지금 상원 하원 다 공화당 네. 뭐 이렇게 돼버리고 뭐 원래 당초에는 태양광 풍력 쪽 같은 경우에 각 주의 공화당은 또 강력 거기에는 또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반발한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지금 또 정계 뉴스들은 트럼프 눈치 볼 거다. 트럼프가 이렇게 막강하니까 2년간은 끽소리 못할 거다. 그러면 우리 쪽 2차 전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죠? 그리고 관세 폭탄에 전 세계 교육 축소된다. 그럼 또 우리가 가장 1차 타격을 보고 물론 이 대목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해주면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발전을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 우회적으로 한국의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타당한 것 같지만 지금 시장은 그때까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뭐 통찰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 또 주식 시장은 지금 거의 그냥 초토화된 우울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53,000원에 끝났대요. 네. 마이너스 3.6%거든요. 어제 52주 신저가였는데 주식시장이 진짜 엉망이라는 말이 네.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엉망이 된 예, 게 예. 맞고요. 먼저 거래대금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래대금이 최근에 암호화폐가 지금 주목받잖아요. 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은 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러면서 승승장구하니까 연일 신고가니까 우리 5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19조 하루. 돈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19조고요.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일일 거래 대금이
17조 9천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최근 2, 3일간은 주식하는 그 돈은 주식 거래 대금보다 네. 코인 거래 대금이 더 많은. 많은 와, 거네요. 진짜 이런 왜곡이 나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5만 3천 원이라는 이 가격은요. 뭐 PBR 한 배 깨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월봉에서 120월봉. 그러니까 120개 월봉 단의 끝자락 맞은 게 지금 5만 3천 원인데요. 언제 120월봉을 삼성전자가 가냐? 2008년 세계 금융 외환위기 때 거기 한번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외환위기도 아닌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이것도 투매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제도 뭐 900만 주를 팔았고 오늘은 얼마 팔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걸 개인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8월, 9월, 늦여름부터 개인이 삼성전자 받은 게 지금 14조 원이 넘어요. 우리 개인 돈 지금 14조가 삼성전자에 다 물려 있고 들어간 뭐 평균 매수 단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대 손실은 지금 마이너스 40%입니다. 만약에 내일 또 판다 외국인이, 그럼 우리 개인이 또 받는다, 또 받는다, 또 받는다. 거의 우리의 주식하는 돈들은 삼성전자에 다 물려 있고 새롭게 신규 들어온 자금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우리 K증시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말 코스닥, 코스피 지금 상황들 종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그냥 무슨 큰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그날 그냥 5%씩 뭐 6%씩 7%씩 그냥 다 투매가 나오는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나오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에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로서는 네. 뚜렷한 대책은 없고요. 뭐 밸류업도 한다 그러고 금투세도 폐지한다고 하고 뭐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급 앞에는 장사가 없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을 또 대량 매수를 하는 뭐 이 정도까지면은 이렇게 밀어버리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 다행인 것이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 11월 옵션 만기일이 되고요. 목요일. 예, 네. 이거 털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만기는 12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물론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시작이 위클리 옵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까지 되면 이 외국인들의 투매 폭탄은 아주 일단은 좀 한번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희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내일도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매도, 우리 코스피 매도, 모레도 이런 매도 행진이 계속된다면은 글쎄 어떤 정책은 일단은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울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